반갑습니다. ABA80 김희안이라고 합니다. 최근 몇 년간 iOS 마케팅 환경은 그야말로 좀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2021년에 애플이 iOS 14.5 버전부터 앱 추적 투명성, 즉 ATT 프레임워크를 도입하면서 IDFA 수집률이 좀 급감하였죠. 그에 따라서 광고업계는 유저나 IP나 디바이스 정보를 활용하여 광고의 상호작용을 이제 한 유저를 매칭을 하는 이른바 핑거프린팅 방식에 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확률적 매칭 방식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역시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캘리포니아의 CCPA라던가 유럽 경제지역의 DMA 같은 글로벌 프라이버시 규제가 점점 더 강화되면서 광고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고 최적화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iOS 유저에게 가장 필요한 광고를 가장 필요한 때 전달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 더욱 중요해진 것이 있습니다. 핑거프린팅에 의존하지 않는 미디어의 광고 서빙 능력, 그리고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손쉽게 수집하고 다양한 미디어와 연결해주는 MMP의 역할인데요. 잠시 후 이동재님께서 소개해 주실 구글의 On-Device Measurement와 Integrated Conversion Measurement는 이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과를 측정하고 최적화할 수 있도록 미디어와 MMP가 긴밀하게 기술 협업을 이룬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세션이 여러분의 마케팅 전략에 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마이크를 동재님께 넘기고 구글의 iOS 마케팅 기술에 대해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글 전략광고주본부의 이동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구글의 전략광고주본부에서 한국의 게임 앱 개발사분들을 지원을 드리는 일을 주로 하고 있고요. 특히 한국에서 iOS 구글 광고 솔루션의 GTM 전략을 고민하고 또 실행하는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너무 좋은 기회로 많은 분들을 만나 뵙게 되고 이 iOS 마케팅이랑 저희 프로덕트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너무 영광입니다. 구글의 iOS 솔루션이 시장에서 점점 더 많은 마케터분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를 저희가 어떠한 방향성으로 바라보고 이끌어내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세한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저희가 큰 레벨에서 저희 프로덕트 방향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벌써 9년 전입니다. 다들 이세돌림이랑 알파고 대국을 기억하시죠? 요즘 AI라는 단어가 저희 피부에 훨씬 와닿게 오면서 요즘 좀 더 많이 회자되고 있는 대국입니다. 이 보시는 그래프는 저희가 인류가 AI를 이긴 마지막 대결이라고도 하는 그 제4국의 데이터입니다. 그 4국의 데이터를 시각화해 놓은 데이터인데요. 가로축은 각 수를 뜻합니다. 각 수 몇 번째 수였는지를 뜻하고 세로축은 그 수별로 각각 이세돌림과 알파고가 몇 분을 고민을 해서 그 수를 뒀는지를 시각화해 놓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시면은 파란색이 이세돌이고 노란색이 이제 알파고인데 제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을 보면 저희가 흔히들 미디어에서 신의 한 수라고도 많이 부르죠. 그 승패의 명운이 갈리기 시작했던 78번째 수입니다. 저 수를 기점으로 되게 재밌는 패턴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자, 78번째 수 전으로는 보면 이세돌림이 알파고 대비 한 수 한 수를 놓을 때마다 고민하시는 시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훨씬 신중하게 한 수 한 수를 놓았고 저 78번째 수를 기점으로는 이세돌림이 그 다음부터는 한 수를 놓으시는데 고민하는 시간이 급속도로 떨어졌고요. 오히려 알파고가 이세돌림보다 더 많은 시간을 고민하면서 수를 놓기 시작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시간만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승패 명운 역시 저 78번째 수를 기점으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이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저마다의 레슨런들을 가지고 가시는데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중요한 레슨런드 중에 하나는 빠르게 결정하는 것보다 올바르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순간이 있다는 믿음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순간부터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믿음이 단순히 제 개인적인 감상이 아니라 구글이 모든 프로덕트와 서비스를 만드는 철학에도 녹아져 있다고 믿습니다. 이 광고 생태계를 구성하는 정말 다양한 분들, 유저, 광고주, MMP, 대행사 모든 분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는 항상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iOS 14.5라는 업데이트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가 유저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광고주분들이 여전히 구글을 통해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만들어내실 수 있도록 하는 선택을 저희가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가능하다고 굳게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플랫폼 경쟁력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찾고 계시는 유저는 의심의 여지 없이 저희 플랫폼 내에 있습니다. iOS 기기 기준으로 유튜브 앱의 MAU가 글로벌리 벌써 7억 명에 다다르고요. 검색 관점에서도 글로벌 iOS 검색 트래픽 중 구글닷컴을 통한 비중이 90%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의 앱 캠페인은 하나의 인벤토리가 아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많은 네트워크와 인벤토리를 한 번에 커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타겟 유저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저희가 이미 마련해 놓은 셈이죠. 결국 제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같이 논의하고 싶은 사항은 어떻게 이 유저들을 찾을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입니다. 이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의 답을 구글은 일찍이 AI로 정했습니다. 과거에는 머신러닝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익숙했었죠. 이 구글이 AI 기반의 앱 캠페인을 시장에 처음 내놓은 것이 2017년입니다. 그리고 약 8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AI 모델을 지속적으로 진화시켜 오고 있고 이것은 비단 안드로이드에서뿐만 아니라 iOS 앱 캠페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진화하는 저희의 AI 모델만큼 중요한 것은 결국 마케터분들이 저희 캠페인 AI 모델에 넣어주시는 인풋입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모든 분들을 만족시키는 하나의 AI 모델이라는 건 없습니다. 각각 담당하고 계시는 서비스에 맞는 모델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마케터분들의 인풋이 필요한데 단적으로 iOS 앱 캠페인의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스칸과 같은 어그리게이티드 시그널을 캠페인으로 주셔야 되고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ATT 기반의 IDFA 그리고 ODM 기반의 추가적인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AI 모델로 넣어 주셔야 저희의 AI 모델이 훨씬 더 잘 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garbage in, garbage out의 반대 같은 개념입니다. 좋은 인풋을 넣어 주실수록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기대하실 수 있게 되는 셈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좋은 인풋만큼 중요한 것은 결국 정확한 성과 측정 방식입니다. 특히 iOS에서는 더더욱 그럴 거고요. 지금까지 구글은 구글 애즈 그리고 스칸 기반의 iOS 캠페인 성과 측정 프레임워크를 많이 말씀드려 왔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구글의 전환 모델링 기반의 측정 방식은 광고 상호작용과 이 직접적으로 전환값을 연결할 수 없는 경우에 예측 모델링으로 이를 보완합니다. 따라서 구글 캠페인 최적화하기에 너무 적합한 형태의 전환값이지만 셀프 어트리뷰티드된 이제 전환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간 비교를 하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대안으로 스칸을 많이 말씀드려 왔습니다. 이 네트워크별 퍼포먼스를 이해하시면서 네트워크 예산 배분을 결정하시는 데 굉장히 용이한 리포트고 SAN과 DSP를 공정한 기준으로 측정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리포트죠.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시장의 많은 분들이 스칸을 보완하기 위해 에어브리지와 같은 MMP의 확률론적 리포팅을 보고 계신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알고 계신 것처럼 구글은 지금까지는 MMP 기반으로 구글 iOS 캠페인 성과 측정을 하지 않으실 것으로 권장드려 왔습니다. 구글이 광고 상호작용 데이터를 MMP에 보내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구글의 전환 데이터가 크게 과소평가될 수 있는 유형이었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분들이 주시는 피드백을 기반으로 저희의 광고 프로덕트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만큼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저희의 신규 ICM이라는 솔루션을 통해 이제 구글의 iOS 앱 캠페인도 에어브리지와 같은 MMP 리포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이벤트 레벨로 정확하게 성과 측정 및 데이터 분석을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두 가지 솔루션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오늘 자세하게 그 컨셉을 소개해드려 보려고 해요. 더 많은 시그널을 캠페인으로 보내주시고 학습시키기 위한 온디바이스 메셔먼트 그리고 그렇게 측정하신 전환을 조금 더 MMP를 기반으로 정확하게 측정하시고 성과 분석을 하시기 위한 Integrated Conversion Measurement ICM이라는 솔루션입니다. 먼저 온디바이스 메셔먼트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컨셉을 소개드려 볼게요.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난 2023년 구글은 저희의 첫 번째 버전의 ODM인 온디바이스 메셔먼트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시장에 소개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ATT 기반의 IDFA 외에 광고주분들께서 보내주시는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추가로 저희가 캠페인 학습 모델링에 활용을 했고 이를 기반으로 저희의 더 나은 AI 기반 모델링을 통해 더 많은 광고 유저들을 광고를 통해 효율적으로 찾아오실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ODM 첫 번째 버전의 ODM을 적용하신 광고주분들의 데이터를 전후를 비교해 보면 약 19% 정도 중간값 기준으로 CPA 개선이 있었어서 이 추가적인 데이터 시그널이 퍼포먼스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증명해낼 수 있었습니다. 실제 성공 사례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담당하는 고객사 A의 데이터를 보면 같은 예산으로 운영했고 ODM을 적용한 전후만 비교했을 때 CPI는 무려 33%가 개선되었고 메인 KPI 중 하나인 첫 구매 단가는 무려 50%를 개선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예산 규모를 유지하시면서 추가적인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의 활용이 퍼포먼스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성공적으로 증명해낸 사례였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성공에 힘입어 구글은 올해 저희의 두 번째 버전의 ODM인 On-Device Measurement 이벤트 데이터를 오픈 베타로 출시했습니다. 이 첫 번째 버전의 ODM은 이 명확한 성과 개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First Party 데이터를 수집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나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실 수 없는 분들은 활용이 어려워서 그 이점을 누리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First Party 데이터를 수집하시지 않는 분들도 ODM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희의 두 번째 버전의 ODM을 올해 오픈 베타로 출시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First Party 데이터를 활용했을 때 추가적으로 약 20% 정도의 추가 전환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이 두 번째 버전의 ODM을 통해 최대 70%까지 더 많은 iOS 전환을 측정하고 이를 캠페인 최적화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참고로 두 솔루션은 버전이 다른 두 개의 솔루션이기 때문에 만약에 First Party 데이터를 수집하고 계신 분들은 두 버전의 솔루션을 모두 도입하시면 가장 드라마틱한 퍼포먼스 개선을 이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럼 First Party 데이터를 쓰지 않는 대신 IDFA도 없는 유저들에게 어떤 데이터 시그널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최적화하느냐라고 물으시면 저희는 이벤트 아이디를 활용합니다. 해싱된 이벤트 아이디를 활용하게 되는데 이 이벤트 아이디는 IP 주소, 날짜, 그리고 광고주분들의 앱 아이디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구성된 하나의 세트를 해싱 처리하고 유저의 디바이스 내에서 안전하게 처리해서 추가적인 전환 측정을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저희가 퍼포먼스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 이 솔루션은 유저 프라이버시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개발된 솔루션입니다. 이 신원 정보에 대한 보호를 우선시하고요. 따라서 유저의 신원이나 IP 주소는 그 어떤 경우에도 구글이나 퍼블리셔에게는 공유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광고주분들도 이 데이터셋을 수신하고 복호화해서 유저를 식별하실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비공개 매칭 작업을 활용하고 데이터값 역시 분리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업계 내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iOS 관점에서 최적화 솔루션을 현재 개발하고 시장에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현된 ODM 이벤트 데이터 도입의 이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캠페인 최적화 및 입찰에 활용해서 퍼포먼스 개선이 가능합니다. 올해 3분기 중으로 저희가 충분한 전환 데이터가 쌓이면 캠페인 퍼포먼스 최적화를 위해 이제 캠페인 모델링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적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저희는 파이어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파이어베이스 SDK만 그냥 업데이트를 하시면 자동으로 ODM 이벤트 데이터가 적용됩니다, 앱에. 그럼 이렇게 적용하신 ODM은 저희가 단순히 캠페인 최적화에만 쓰는 게 아니라 앞에 이현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성과 측정 관점에서 겪고 계셨던 어려운 점들을 함께 해결하려고 합니다. ODM 이벤트 데이터를 통해 측정하신 이제 전환값들을 MMP 파트너사의 대시보드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고 그것이 앞서 짧게 말씀드렸던 ICM이라는 솔루션입니다. 자연스럽게 ICM 솔루션으로 넘어가 보면요. 오늘은 사실 저희가 iOS라는 앵글로 좁혀서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이 ICM이라는 솔루션을 시장에 소개하고 고민하게 된 시작점은 사실 이 ATT 업데이터와 같은 플랫폼 관점에서의 규제 변화 그리고 또 앞서 이현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EA 지역을 필두로 하는 다양한 법률 형태의 규제 변화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변화 속에서도 마케터분들이 기존에 보고 계시던 것과 유사한 수준의 혹은 유사한 만족도의 성과 측정을 어떻게 이어나가실 수 있을까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 대안 중 하나가 바로 ICM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iOS로 좀 앵글을 좁혀보자면 이제 앞서 짧게 언급드린 것처럼 스카는 너무나도 훌륭한 분석 도구지만 사실 완벽한 리포트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리포트들이 있고 에어리치가 제공하는 확률론적 리포팅 리포트는 훌륭한 대안 옵션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시장의 변화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글 역시 저희 iOS 전환을 MMP를 통해서 보실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iOS에서는 그래서 iOS 14.5 이상 버전을 활용하고 있는 유저들의 전환값이 대상이 되고요. 이 솔루션은 EA 지역 역시를 커버하고자 만든 솔루션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에서는 EA 지역에서의 추가 전환을 솔루션 도입을 통해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솔루션은 구글 에즈에서 보시는 전환값에는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MMP에서 보시는 전환값의 변화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솔루션은 ODM 이벤트 데이터의 전환을 저희가 베이스로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어트리뷰션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에어브리지가 우선 구글에게 어떤 전환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어트리뷰션 요청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나면 보시는 것처럼 구글은 ODM SDK를 통해 해당 전환이 구글을 통해서 발생한 전환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 전환에 대한 세부 정보들을 다시 에어브리지로 전송합니다. 그럼 에어브리지는 그 내용을 수신해서 이제 검증을 하고 검증이 완료된 경우에 구글의 설치 기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기여된 설치 값을 광고주 여러분들께 대시보드를 기반으로 리포트를 해드리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들으시면 이미 앱 마케터 분들이 익숙하신 어트리뷰션 로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유일한 다른 점은 저희가 ODM SDK를 활용해서 이 작업을 수행한다는 점이 다른 점이죠. 자연스럽게 이 ICM 솔루션을 활용하시고 적용하시기 위한 액션 아이템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안드로이드의 경우에는 별도로 진행하셔야 될 액션 아이템이 아예 없습니다. 저희가 3분기를 목표로 지금 안드로이드에서의 런칭 및 이제 오픈을 준비하고 있고요. 기능이 오픈되면 각 담당자에게 아마 자연스럽게 연락을 받게 되실 겁니다. 다만 이제 iOS 관점에서는 돌아가서 해주셔야 될 액션 아이템들이 일부 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ODM 이벤트 데이터의 전환값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ODM 이벤트 데이터를 먼저 활성화시켜 주셔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Firebase SDK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ICM은 여전히 베타 솔루션이기 때문에 구글 담당자를 통한 얼라울 리스팅이 아직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는 담당하고 계신 구글 담당자분께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얼라울 리스팅 기반으로 앱 아이디 통해 이 ICM 솔루션 활용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이 솔루션은 MMP에서 성과를 보시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MMP SDK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구글의 iOS 캠페인 역시 기존에는 구글 애드와 스칸을 통해서 많이 성과 분석을 하셨다면 이제 매체별 비교와 구글이 전체적으로 얼마만큼의 퍼포먼스를 실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기여했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해 MMP 대시보드를 통해서 이를 비교하고 성과 측정, 의사결정에 활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구글이 준비하고 또 제공드리고 있는 다양한 iOS 솔루션들과 그 큰 방향성에 대해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의 되게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인데 AI를 통해 많은 분들을 돕자라는 저희의 사명은 사실 마케팅에서도 이어지고 특히 iOS 앱 마케팅에서도 여전히 이어집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저희에게 충분한 시그널을 주시고 이를 기반으로 저희의 AI가 더 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또 MMP를 통해 이를 보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측정하시는 것까지 조금 더 완결성 있는 구글 iOS 캠페인을 한번 돌아가셔서 만들어 나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 파트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마지막 클로징 리마크를 위해 이현님을 다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동지님 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세션을 통해서 프라이버시 중심의 iOS 환경에서도 구글이 어떻게 성과 측정과 캠페인 최적화가 가능한 기술을 만들어 왔는지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ODM과 ICM은 단순히 실험적인 접근이 아니라 이미 여러 광고주들께서 실무에 적용 중인 현실적인 해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에어브리지는 구글의 ODM과 ICM을 가장 빠르게 지원한 MMP 중 하나인데요. 저희는 클로즈 베타 단계부터 긴밀하게 협업을 해왔고 현재는 더 많은 앱에 대한 지원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동재님이 말씀 주신 SDK 준비사항 및 얼라우 리스팅이 완료가 되면 별도 설정 없이 구글 애드 캠페인의 확률적 전환 데이터를 에어브리지 리포트 및 원본 데이터 추출을 통해 원하는 기준으로 다른 미디어 성과와 함께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굉장히 초기 도입 단계임에도 실제 ODM 및 ICM 적용 사례에서 의미 있는 성과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해당 피처가 도입된 직후 매일 만 건 단위의 핵심 이벤트들이 더욱 정확하게 기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광고 성과로 잡히지 않았던
원래 존재했던 전환들이 기술을 통해 보다 정밀하게 성과 분석에 반영되기 시작한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1차 전환 이후 발생하는 인앱 이벤트들도 포함을 해서 광고로 유입된 유저의 전체적인 여정을 에어브릿지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기업 변화는 굉장히 의미가 크습니다. 에어브릿지는 이러한 측정 기술을 실무에서 어렵지 않게 적용하실 수 있도록 기술적 연동부터 운영 가이드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ICM과 ODM을 사용해서 마케팅의 실제 효율을 높이고 해상도를 높아지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지고 있어요. 같은 캠페인, 같은 예산에서도 성과를 더 정확히 본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하나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션이 여러분의 iOS 마케팅을 한 단계 더 고도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세션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